소화설비 편으로 가자. 소화설비 의외로 좀 너무 장황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세부 기준적으로 가게 되면 시험에 안 된다고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출제 빈도, 출제 방향성에서 나오긴 했거든. 그죠? 그래서 약간 기본 원리에 가까운 쪽에 최소한의 설비를 구성하는 요건 중에 그리고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그러니까 표면적인 형태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죠? 세 문제 정도까지 나온다 생각하고 갑시다. 그렇죠? 최근에 화제하고 연소가 좀 많이 뜨고 있어가지고 그런 쪽이 좀 더 시험에 잘 나오는 거거든. 첫 번째 소화기구입니다. 소화기구는 앞쪽에서 쌤 요걸 했었으니까 보고 가고. 그죠? 그래서 각 약재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적응성이 있느냐 이렇게 다 보면 되는 거지. 그치? 화재 분류 앞에서 외웠다잉. 보고 되고 인화성 가스는 어디에 들어가져 있더라. 다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쭉 봤었을 때 소화기 소형과 대형이 있어. 소형은 1단 이상, 대형은 10단위, A급은 10단위, B급은 20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요 표 보고 가는 거지. 그죠? 그 다음 조금 더 심화되어 있는 문제를 내니까 이산화탄소는 99.5%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승인이 나. 그죠? 넘어가서 소화약제편. 약제에서 한번 보고 왔지. 간이소화연구 보고 가세요. 간이소화연구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하면 투척용, 에어로졸, 소공간용 등등이 있는데 그죠? 일반 소화기랑은 좀 달리 간이소화연구 이렇게 딱 부르는 거지. 그죠? 마팽팽 52 0.5, 82 0.5 딱 보고 확산소화기가 개정됐습니다. 일반 주방 전기설 비용이 있더라 보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이 별도의 기준이 시험에 나오긴 좀 쉽지 않거든. 근데 공동주택의 소화기 개수를 구할 때는 100제곱미터로 보통 하더라. 그 세대하고 공용부는 각각 다 설치되는 거다 생각하면 되지. 하부의 설치 기준은 이 기준이긴 하나 과거에는 나왔어. 그죠? 보자. 소화기는 층마다 설치하세요. 보행거리 30m, 20m 대형과 소형 순으로 해서 설치하세요. 그렇지? 그리고 큰 실이 있으면 설치하세요. 33제곱미터의 구획실이 별도로 있더라. 그러면 그 층에서 그 위치는 하나 더 설치해야 되는 거지. 높이는 1.5m에서 1.5m 이하에 설치해서 접근성이 뛰어나게 설치해 놓으세요. 그리고 주차장의 표지는 차량 때문에 안 보이면 표지는 1.5m 이상에 붙여놔도 됩니다. 잘 찾아가세요. 나머지 소화기는 이러한 밀폐된 장소에서는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소화기들. 대표적인 예가 CO2, 할로겐 화합물, 방출, 질식될 수 있는 놈들이다. 그죠? 봐놓고 능력 단위로 계산하는 문제 한번 내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공집, 관문, 장례의료. 내화 구조이고 불연재료만 되면. 그죠? 아니, 난연재료 이상만 되면 다들 이 기준 면적이 이 부분이 기준 면적인데 이 면적이 2배를 써도 소화기 능력 단위를 절반 이하로 구해도 된다는 거지. 됐고 넘어갑시다. 소화기 단위에 대한 감소 됐어. 어려워. 그리고 소화기는 10년 딱 돼 있죠. 능력 단위 참고하세요. 이렇게 불 끄더라. 자동차 장치 종류는 6가지가 돼 있어. 어느 용도에 쓰는 거냐. 그 중에 주거용만 살짝 보면 그죠? 요 지금 탐지부 가스를 탐지하는 거거든. 이 탐지부는 어느 위치에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가벼운 가스는 천장에 30cm 이내, 무거운 가스는 땅에서 30cm 이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수계,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하자. 여기서는 이제 한 문제, 두 문제 나온다 생각하고 펌프 흡입체계 장비들이 뭐가 들어가고 토출체계는 뭐가 들어가느냐 보면 되겠지. 그죠? 몇몇 가지 중에서 풋밸브의 기능은 여가와 요가 기능과 그리고 체크밸브 기능이 있지. 한쪽으로만 흘러갈 수 있게. 나머지는 읽어보면 됩니다. 특이한 용어가 연성계라는 게 있었어. 연성계는 뭐 정압과 부압을 플러스 압력과 마이너스 압력을 둘 다 측정 가능한 특이한 장비입니다. 가격도 비싸죠. 특이해. 나머지 넘어갈게요. 수계 소화 설비에 대한 주요 사항, 공통 사항입니다. 부압 방식을 쓰게 된다. 부압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뭐가 뭐보다 낮은 거. 그죠? 요렇게 수조가 있고 수조. 가장 좋은 방법은 수조보다 아래쪽에 펌프가 있어야지. 펌프가 물에 잠겨 있어야지 이제 펌핑 가능하지. 하지만 반대로 요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지. 그렇게 돼 있으면 부압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평상 상태에 이 펌프가 내부가 텅텅 비어 빈 공간에서 아무리 흡입력을 높여도 쉽게 빨아올리기가 힘들거든.
그죠? 그 형태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물올림 장치 필요하겠지? 자, 물올림 장치 출현. 물을 채우세요. 이렇게 물을 채웠다, 그죠? 이 채운 물 자체가 다 흘러가지 못하게 끝에 풋밸브 채우고, 그죠? 그 다음에 요 형태 압력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지. 진공계입니다. 나머지 압력 측정은 압력계는 플러스 압력을, 그죠? 연성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압력을, 진공계는 모두 부압을, 그리고 장비와 장비 사이에 뭐가 설치되는지도 보고, 그죠?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의 기능 3가지. 그 다음에 소방용은 개폐 밸브는 항상 개폐 표시형을 넣어라. 개폐 표시형. 흡입 측에서는 개폐 표시형 종류 중에서도 뭐만 넣으라고? 버터플라이는 쓰지 마라. S and Y만 써라. 이 Y가 요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체절 운전과 체절 운전은 토출축 배관이 모두 막혔어. 유량이 0입니다. 이때는 딱 막혀있는데 내부적으로 운동을 계속하니까 방열될 게 없어. 그 열이 온도가 상승해.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순환 배관과 릴리프 밸브 설치하더라. 체절 압력 미만에서 작동해. 다 봐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펌프의 성능이 있어. 우리 펌프는 어떤 펌프를 씁니까? 원심 펌프를 써. 원심 펌프의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으로 그리고 있어.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유량이 증가하면 양정은 감소되게 돼 있단 말이지. 이게 되겠어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죠? 유량이 있어, 유량이 Q, 그죠? 그 다음에 양정이 H 이렇게 돼 있거든. 그죠? 유량의 단위는 부피, 이렇게. 그 다음 압력 이렇게 돼 있거든. PV는 에너지거든. 에너지. 그 에너지가 일정하단 말이지. 일정한 펌프는, 그죠? 압력이 오르든지, 압력이 오르면 뭐가? 이 부피는 감소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이 커지면 유량은 감소하고, 유량이 작아지면 양정은 다시 증가하게 되는. 그렇게 딱 봐주세요. 이거 읽어보고 가고. 그럼 우리가 펌프 동작할 때 운전점이라는 말을 공부하거든. 이 운전점은 배관의 저항, 유량에 따른 저항이 만나는 지점을, 이게 운전점이 우리가 정격이야, 정격. 정격이라는 것은 정격 토출량, 정격 양정 이렇게 한 거지. 몇 리터의 펌프를 얼마까지. 넘어가서 성능시험 배관 오른쪽 기준 암기하고 가세요. 체절 운전일 때 140 초과하면 안 돼. 정격일 때는 정격의 압력 이상 나와야 되고, 최대 부하일 때 150% 있으면 0.65, 65% 이상 나와야 돼. 됐고, 나머지 쭉 봤을 때 가장 최유력은 여기지. 펌프의 이상현상들, 최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척해. 그래서 23년도에서는 수격이 나왔어. 25년도에서는 공동이 나오겠지. 맥동도 나올 수는 있어. 같이 한번 봐놓으세요. 계속 됐고 넘어갈게요. 그다음 넘어가서 유효 수량의 의미. 겸용 펌프를 쓰게 되면, 그죠? 항상 수조의 하부에 배관이 연결돼 있을 거다. 딱 기억하고. 그렇게 돼 있구나.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넘어갔어. 옥내수화전. 옥내수화전은 방식이 4가지가 있어. 고가, 압력, 펌프, 가압. 이 중에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고가다. 됐지? 왜 압력 수조는 뭐 좀 더 약간 좀 부족합니까? 물을 3분의 2만큼만 저장할 수 있어. 그 상태 나머지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됐고 넘어갈게. 설비 옥내수화전, 옥외수화전과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비교한다면 좀 더 가볍고 표면적인 것만 좀 더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범위 중에 하나지. 그 유속의 제한 이런 것들도 보통 많이 공부하고 있더라. 고층과 공동주택에 대한 옥내수화전의 기준은 솔직히 볼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창고도 마찬가지. 주요도는 높은데 우리 시험 문제는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출제에 대한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 넘어가서 설비별 제외사항. 제외는 그냥 그 기준도 있지만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유. 왜 제외됩니까? 물을 쓰고 있는 옥내수화전, 방수구 같은 게 물 나오는 구멍은 동파역으로 되면 쓰면 안 되겠지.
물과 반응하는 물질이 있는 곳이면 또 설치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치 제외 대상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죠? 스프링클러는 제외할 게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요 범위만 생각하고, 그죠? 요 천장과 반자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실에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천장 부분은 콘크리트로 돼 있고 그 내부에 인테리어로 막는 거지. 인테리어 이렇게. 그 인테리어로 돼 있는 부분은 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천장과 반자 사이 여기에는 헤드를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지. 천장도 불연, 반자도 불연, 벽체도 불연이면 안 넣어도 돼. 그죠? 그 외에는 조건에 따라서 넣고 빼고 하는 거지. 물 분무까지 체크됐네요. CO2 많이 중요, 할로겐 중요. 보고 갑시다. 됐고. 그 다음에 감압은 뭡니까? 압력이 세면 불을 잘 끄지 않습니까? 물에 나오는 양이 많은데 물이 많으면 불을 못 끄게 돼. 만약에 초반에 못 껐어. 그러면 물을 많이 쓰게 됐다면서 수원 양이 줄어들어.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압력이 가장 불 끌 때 좋다. 그러면 층고가 높은데 어떻게 적정 압력을 만들어냅니까? 어떤 구간은 압력을 줄여버리는 구간이 필요하지. 그걸 갖다 우리는 감압 구간 이렇게 보통 부르고, 감압 구간에 쓰고 있는 장비들은 감압 밸브 아니면 배관을 별도, 펌프를 별도 설치하는 거 등등의 방법이 있거든. 그 정도만 한번 이해해서 봐놓읍시다. 그 다음 넘어가서 소방셀의 종류들 암기가 돼 있지. 예상 문제입니다. 총 설비는 5가지가 나와 있지. 그렇죠? 소화, 경보, 그리고 소화 용수 설비, 그다음에 소화활동, 피난 구조 설비. 피난 구조 설비는 4가지로 돼 있다, 그죠? 네, 뭐 피난 기구, 인명 구조 기구, 그리고 유도등, 비상 조명 등. 봐놓으세요. 넘어갑시다. 스프링클러는 세부적으로 많이 들어갈수록 어렵기만 하고 시험하고는 조금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범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 헤드의 성능은 0.1에서 1.2까지, 0.1의 압력에서는 80rpm 정도 나가. 헤드의 종류는 요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기 반응형은 이런 곳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인데 헤드가 빨리 터졌으면 좋겠다라면 조기 반응을 쓰면 되지. 가지배관 한번 보고 갑시다. 기준이지만 요런 형태를 가지배관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요런 기준이 만족돼야 되는 거구나. 딱 보고 넘어갔어. 시험장치, 우리는 이제 시험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설비의 종류 나와 있으니까 요것들은 그림도 이해하고, 그리고 설비의 개념도 이해하고, 그리고 뭐가 동작했을 때 뭐까지 되는지를 이해해야 돼. 그 부분이 다음 페이지에 쭉 다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요것들은 좀 과하네요. 넘어갈게요. 요거. 페이지로는 16페이지지. 통으로 다 외워. 그죠? 2차 측의 형태가 뭘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밸브 명칭이 결정되더라. 그죠? 물 차 있으면 습식, 텅텅 비어 있으면 대기압 상태는 준비작동식, 그리고 가압 공기, 압축 공기를 채워놨으면 건식, 그죠? 부합의 상태에 물이 안에 차 있으면 부합식 등등이다, 그지? 그래서 개폐 밸브가 몇 개 쓰고, 헤드는 어떤 종류를 쓰고, 감지기를 쓰냐, 수동 조작함이 있냐, 시험 장치는 있니? 라고 묻는 형태로 구분하자는 거. 압력 스위치가 너무 빈번하게 동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습식에서는 리타징 챔버라는 것들을 써왔어요. 봐놓고 나머지는 쭉 다 해당되는 필요 설비, 장비들 보면 좋겠고, 습식일 때 압력 스위치가 작동해. 그렇죠? 그러면 소리 나가고 사이렌, 그리고 하재 표시, 그리고 어떤 밸브가 작동했는지 알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합시다. 넘어갈게요. 헤드에 RTI라고 하는 수치가 있어. RTI는 해당되는 온도가 됐을 때 예민함 정도거든. 딱 보자. 우리 주변에, 그죠? 온도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 있어. 조금 추우면 막 너무 춥다 하고, 막 조금 더우면 너무 덥다 하는 그런 형태가 RTI 값이 낮은 아이들이야. 그죠? 그래서 그럼 불이 났었을 때 헤드가 야, 이 정도에 터지면 안 돼. 참어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조기 반응이 좀 필요하단 말이지. 왜? 제 약자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헤드는 똑같은 온도가 되더라도 표준형보다는 더 빨리 터지는 조기 감지해서 그죠? 동작을 하는 그런 헤드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면 되겠지.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쭉 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로 들어오게 되면
설비 작동의 흐름도가 좀 중요하고 기동가스가 방출되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좀 중요하지. 설비든 첫 번째 CO2나 할로겐 화합물이나 할론 셋 다가 어떠한 방식들로 돼 있어. 그리고 약재 방출하는 것들은 거의 유사하지. 약재 방출은 전역, 국소, 호스릴. 전역은 실 전체를 방호구역으로 봐. 그 다음에 국소는 해당되는 대상물, 화재가 이제 직접 화점이 있어. 정해져 있어. 거기를 더 방출로 봐. 나머지는 화재 구분이 가스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농도에 대한 구분도 나오는 거 있으니까 한번 잘 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 개정되어 있는 거. 할로겐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율이 개정됐어. 요거 주의사항은 설계 농도는 A, B, C급인데 소화농도는 A 또는 B만 했거든. 그래서 A의 1.2배, B의 1.3배, A의 1.35배요.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저장 용기실에 대한 특징들 잘 봐놓고 솔밸브 들어가고 선택밸브 들어가고 압력 스위치가 작동되면 방출 표시 등이 점등된다라는 거 해봤다. 그죠? 그리고 안전시설들 참고하고 합시다. CO2가 특이하게 인사사고가 엄청 많이 발생해. CO2는 20%만 돼도 사람이 죽거든. 그래서 첫 번째가 시각경보기 같은 거 달아줬어. 야, 번쩍번쩍하면 그 동네에 이제 약재 뿌려져 있다. 위험 경고 표시 입구에 해놨어. 평상시 보고 다니는 거지. 야, 여기 CO2 나온대. CO2 나온대. 공기 호흡기 갖다 놨어. 이래도 문제 생겨. 그래서 이제부터 아예 강단의 대책이 부치제를 넣었어. 부치 발생기. 그래서 감지기 동작하면 부치 발생기가 바로 작동해. 그렇죠? 또는 약재 부치 발생기를 섞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LNG, LPG라고 하는 뭐 가연성 가스로 돼 있다. 그지? 걔네들은 부치 발생기가 원래 들어가져 있습니다. 평상시에 가스들은 없거든. 그죠? 그래서 부치 발생기를 넣어서 야, 연료 나오고 있다. 폭발 조심해. 이렇게 된 거지. 됐고 넘어갑시다. 분말 소화 설비는 살짝 패스하고 포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지. 포는 혼합 방식에 따라서 4가지 혹은 5가지로 라인, 그죠? 플레저, 그리고 펌프, 플레저 사이드 이렇게 딱 4가지. 어떤 효과? 벤출이냐, 펌프의 가압수를 포함시키느냐, 그죠? 재사용이 가능한 지속적으로 되는 플레저의 방식 중에서 그죠? 차압이냐 등등등 구분하면 되겠지. 압입이냐 압송식이냐. 차압이란다. 압입 압송 구분하면 되겠다. 그죠? 최근에 이제 압축 공기포가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보고 가세요. 그 다음에 포 방출구. 이 고정포 방출구는 우리가 이제 포 소화전도 있고 고정된 방출구를 다 부착시키는 방식이 있거든. 그 중에서 종류를 보자고 한 5가지 되는데 탱크의 특성에 따라서 탱크가 이제 원통형이고 그죠? 위는 약간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는 CRT 탱크가 있습니다. CRT 탱크는 어떻게 해서 불 끄는 게 제일 좋겠냐? 불 나오고 나면 일단 뭐 기름 액면 상부에서 포를 가장 가운데로 집어넣었어. 1형입니다. 1형. 그 다음에 탱크 뭐 1형으로 됐더니 링파이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바깥쪽으로 하면서. 그래서 뭐 2형이 들어온 거지. 2형은 반사판을 써가지고 탱크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1형은 내부에서 포가 퍼져나가는 거지. 자,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2형은 여기서 이렇게 다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이해되겠지? 탱크 진격이 너무 커졌어. 그러면 위로는 못 집어넣어. 밑으로 집어넣지. 밑으로 딱 집어넣었을 때 편한 방법은 야, 기름 오염되면 안 되니까 이런 포로만 쓰자. 그게 나왔던 게 불수입니다. 불화단백포, 수성마포, 내유성을 가지고 있지. 야, 그런데 이게 너무 비싸. 화재는 자주 안 나잖아. 그래서 어떻게 고무 경납을 호스 컨테이너 같은 거 넣고 그래서 압을 통해서 호수가 펴지고 나면 그때부터 약재 방출하면 되잖아. 그렇게 넣었던 것들이 반표면합니다. 나머지 특경은 우리가 플로팅 루프 탱크라고 해서 요 지붕이 부상하는 거죠. 물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액면 위를 떠다니는 타입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테두리에 되어 있는 그 실 부분, 그죠? 그 부분을 불 끄겠다. 국돌이판이라는 게 필요한 거니까 각각에 있는 요소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봐놓으세요. 흐름상은 이거다 생각하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넘어가서 경보설비입니다. 경보설비에서는 감지기 종류가 시험에 잘 나오지. 무조건 연기 감지기까지 해서 꼭 다 보고 가세요. 그 다음에 경계구역은 약간 조금 보고 가는 거. 그죠? 넘어가서 수신기가 최근에 나왔었지. P형과 R형이 타입이 있는데 P형은 소규모 건축물, R형은 대규모. 그죠? 그래서 통신선을 이용하는 건 R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호가
전체 장비하고 바로 결합할 수 있지. 이게 1대 다 방식이 돼. 그런데 P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회로는 한 개의 선로로만 그대로 이루어져 있지. 이게 1대 1 방식이거든. 그렇죠? 1대 1 접점이냐 등등이냐. 그리고 요게 신호, 그러니까 접점 신소라 되어 있는데 신호 수정해 놓고 나머지 내용을 열심히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 발신기가 나오고 시각경보. 시각경보기 암기하기 좀 편한 거니까 한번 보고. 그리고 우선층 경고 방식. 우리부터 열심히 합시다. 나온다 생각하고. 그래서 발화되는 층, 그죠? 우선층 경보 방식이 도대체 뭐예요? 불난층이 있으면 불난층과 그 어딘 층, 그 위에 직상만 나갔으면 좋겠다. 그 직상 몇 개 층? 4개 층이 나가는 거. 그런 형태가 시험에 나와 있으니까 보고 넘어가서 공동주택 참고는 됐을 거. 비상방송에 대한 기본 기능, 비상방송의 원리가 뭡니까? 하는 것들이 기출 문제인데 내부 내용도 요 정도 선에서 한번 보고 가세요. 넘어갈게요. 피난구조 설비. 피난구조 설비는 기구들의 명칭을 한번 잘 읽고 천천히 어떤 장비가 뭐 할 때 쓰는 거더라 이해됐고 적응성은 심화 부분이지만 한 번 더 보고 가고 몇 층부터 몇 층까지가 피난기구냐. 그렇죠? 11층 이상부터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비를 어느 시기에 썼냐 봐야 되는 거지. 넘어가서 인명구조기구는 그렇죠? 왠지 법 문제인데 소방학에서도 뭐 줄기차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지. 4가지 장비가 있어. 방화복, 방열복, 그렇죠? 인공 소생기 그리고 공기호흡기. 그래서 어느 규모일 때 넣고 어느 규모는 제외되고 등등이 있으니까 하나 보고 갑시다. 그 다음에 유도등, 유도등의 종류는 피난구,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피난 유도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종류를 먼저 파악하고, 그죠?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이런 거 중요한 거지.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은 어디에, 통로 유도등은 어디에. 한번 보고 가세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형태로 넘어갔어. 이런 것들 색상들. 객석 유도등, 축광시 됐어. 비상조명등 중에서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 위치 보고, 그죠? 어느 조건일 때 어떻게 설치하는 거다. 그 다음으로는 재현 방식 보고 가고, 재현 구역 살짝 보고 가고, 나머지는 됐어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 됐지. 이렇게 해서 세 문제를 무조건 맞추고, 그죠? 설비도 기준이 집중적으로 나온 형태는 아니라는 것들 조심해서 잘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늘 응원하고 있다.